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추락하는 달러, 원달러 환율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순수 100% 달러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때 102까지 올랐던 달러 인덱스가 현재는 93 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신흥국 화폐인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이런 화폐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이라는 것은 모두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파란색 위안화, 갈색 원화 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달러 대비 신흥국 화폐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해당 국가의 화폐가 강세라는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저의 달러에 대한 기본 포지션은 예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중장기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중간중간 악재로 인해서 일시적인 달러 발작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섣불리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자제 부탁드린다고요. 왜냐고요? 현금은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총알로서 달러 보유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러를 현금용으로 보유한다. 이것은 무제한 양적 완화 시대에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쨌든 이 영상 링크는 오른쪽에 띄워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쯤 매수하셨을 겁니다. 언제냐고요? 팬데믹 때 원달러 환율이 13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진정이 되고 스물스물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대략 1240원 이쯤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48원입니다. 만약에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7% 정도 손해가 났을 텐데요. 그래서 다들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달러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한창입니다.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국채를 찍어내서 경기 부양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채는 누가 사주나요? 미국 은행이 사주나요?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사주나요? 물론 이들도 사주겠지만 상당수의 국채는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어서, 즉 달러를 찍어내어서 국채를 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달러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 부양책 합의 때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 딜레이되면 연준의 양적 완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상승할 거라 봅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연준은 3조 달러의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를 부양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에 1200억 달러, 1년 기준으로 1조 4400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찍어내는 달러도 꽤 많습니다만 팬데믹 때 단기간에 3조 달러 찍어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연준의 자산이 쭉 증가할 거라 봅니다. 즉 시장의 돈이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풀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의 반대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민주당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의 이 제안은 일보 전진하다 이보 후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조 8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전반에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듯 말 듯 트럼프, 민주당, 공화당 모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트럼프, 펠로시 의장, 문우신 재무장관 이들 당사자의 마음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지금 당장 통과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지고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안경태라는 SK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민은행과 ECB의 차례라는 제목으로 어제 좋은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서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내 있는 것은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의 달러와 투기적인 순 포지션입니다. 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권이라는 것이죠. 동그라미 친 달러 과매도권에서는 늘 검은색 달러 인덱스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과하게 달러를 파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여기에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선물거래소에서 달러가 과매도권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도 조금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달러는 더 이상 떨어지긴 힘들 것입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단기적으로요. 여전히 달러 인덱스의 중장기적 하락 추세는 유효하다 보고요. 게다가 지금은 무역전쟁의 시대죠. 즉 자국 화폐의 가치를 서로 떨어뜨리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수출을 했을 때 자기 나라 제품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트영은 파월 연준의장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좀 다를 거라 봐요. 왜냐고요? 파월이 지금까지 적시적소에 돈을 잘 풀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뚝뚝뚝 떨어뜨려 왔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영이 파월한테 뭐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달러의 가치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한국 이 모든 나라가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대적할 수 있는 화폐는 뭐가 있을까요? 유럽에 있는 유로와 중국의 위안화 이 두 개의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물가지수는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V자로 반등해 오던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V자 반등을 멈추고 잠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럽에서는 2차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산업이 제대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환율이 잠시 아래로 꺾이다가 위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로화 환율 차트는 아래로 내려가면 유로화 약세, 위로 올라가면 유로화 강세를 나타냅니다. 지금 유럽의 물가지수도 안 좋고 관광산업도 타격받고 2차 코로나에 소매 판매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유로화는 가만히 있어도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유럽도 난리가 났습니다. 유로화의 지나친 강세는 유럽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 ECB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 강세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요. 지금 유럽은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자 하죠. 하지만 이러한 유로 강세는 인플레이션을 만드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약세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될까요?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 인하를 들고 왔습니다. 금리 인하라 약간 퀘스천이 떠 있죠. 유럽의 통화 정책을 잘 아시는 분은 유럽중앙은행은 지금까지 지속해서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보다는 경기 부양책 같은 재정 정책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유로화 강세를 자제시키고 다시 유로화를 약세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나온다면 유로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달러 약세는 반대로 강세로 전환이 되겠죠? 이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선물한 거래 증거금 0%로 인하 위안화 급등 제동. 투자자들이 위안화를 매도할 때 선물 거래소에 예치금을 맡겨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위안을 매도할 때 20위안을 증거금으로 맡겨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도는 2015년도에 생겼는데요. 다음은 위안화 환율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마찬가지로 위안화 환율도 위로 상승할수록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2015년 7월 달에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자 인민은행에서는 위안화를 팔 때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00위안을 팔 때에는 120위안이 필요하니까 위안화를 되도록이면 팔지 말아라. 즉 우리의 위안화 가치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말아라,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위안화가 너무 강세로 전환되자 이러한 증거금 예치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위안화 팔 때 그냥 편하게 다 팔아버려, 제발 우리 위안화 가치 좀 떨어뜨려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금 예치가 폐지되자 강세를 보이던 위안화는 잠시 몇 달간 일시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위안화 강세로 돌아섰죠. 지금 중국에서 노리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증거금 예치를 폐지했으니 2017년 7월처럼 다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설까야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중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이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중국의 채권을 사면 1년에 3.2%의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미국의 채권을 사면 고작 1년에 0.78%의 이자를 받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나라의 채권을 살까요? 당연히 중국의 채권을 사겠죠. 금리 차이만 2.5%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위안화 약세 움직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결론 드리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 역시 일시적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경기부양책 지연까지 나타나면 단기적인 원화 약세 움직임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지 말고 제발 미국 주식을 사시라고요. 증권사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미국 주식 못한다. 해본 적도 없고 할 자신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1240원 대비 지금 고작 7% 환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 환전 수수료가 더해지면 더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주식 역시 지금 중장기 상승 추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드리면 지금 굳이 무리해서 달러로 환전할 필요는 없지만 달러에 물려 계신 분들은 당장 미국 주식을 매수하시고 그것도 못하시겠으면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모두 실적이 나는 종목 위주로 매수하시고요. 지금은 실적 장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